안녕하세요. 일라이 영입니다. 오늘 하루 유난히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? 특별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지치고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괜히 더 잘해야 할 것 같았던 하루. 저도 그런 날이 많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제가 힘든 이유는 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어서인 것 같았습니다.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,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고,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 같고,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응원이 아니라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. 왜 우리는 남에게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 자신에게만은 이렇게 엄격할까요? 얼마 전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말 같았습니다.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.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, 그것이 삶을 버텨내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. 그 문장을 읽는데 괜히 마음이 멈췄습니다.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?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는 부족해. 더 잘해야지. 남들만큼은 해야지.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몰아붙이는 채찍이 되어 있었던 거죠.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. 남들의 시선, 남들의 속도, 남들의 기준, 그리고 그 기준을 내 삶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를 평가합니다. 오늘은 괜찮은 날, 오늘은 못한 날, 그렇게 나를 점수 매기듯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책을 덮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나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아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? 혹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지기 위해 더 열심히 있었던 건 아닐까? 그 질문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. 그리고 조금씩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. 어쩌면 잘 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고 싶습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.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.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,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, 괜히 뒤처진 것 같은 불안, 괜히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, 사실은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는데 나는 늘 나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재촉의 근원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속도를 따라가려는 조급함이었던 것 같습니다.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가 있다.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물건을 줄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은 물건보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
우리는 손에 쥔 것보다 마음에 쥔 것이 더 많습니다. 비교, 체면, 인정받고 싶은 마음, 괜히 잘 보이고 싶은 욕심. 그걸 꼭 쥐고 있으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 놓으면 될 텐데 이걸 놓으면 내가 작아질까 봐, 이걸 놓으면 뒤처질까 봐 쉽게 놓지 못합니다.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는 말을 씁니다.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합니다. 그게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비교가 나를 깎아내리는 쪽으로만 작동할 때입니다. 남의 잘된 모습은 크게 보고 내가 해낸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. 그러니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정신과 의사 김혜남 씨는 마음이 지칠수록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해야 할 일은 줄이고 만나야 할 사람은 가려내고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생각은 조금 뒤로 미루라고.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하루를 떠올려 봤습니다.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.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, 이미 지나가 버린 일, 남의 시선 속에서 상상해낸 평가, 그런 생각들이 제 하루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고 있었습니다. 그때 알았습니다. 잘 살고 싶어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다는 걸.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, 항상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기대,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압박, 그걸 다 내려놓으면 허전해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조금 내려놓아 보니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.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.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. 가진 것이 적을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더 맑아진다. 저는 그 문장을 물건이 아니라 기준에 대입해 보았습니다. 기준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. 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하루의 기준 하나만 남겨두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사라집니다.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가? 오늘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는가?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쩌면 잘 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과한 기준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하자 제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꼭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줄 세우지 않게 됐습니다. 예전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하루가 벅찼습니다. 해야 할 일, 놓치면 안 될 일,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씌운 숙제들.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고 마음 먹습니다.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, 걷게 되면 걷고,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에만 집중합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해주었습니다.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.
그것이면 충분하다.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. 우리는 늘 지금 말고 다음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하고, 쉬면서도 쌓인 일을 떠올리고,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봅니다. 그러니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,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. 덜어낸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오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려고 할수록 집중력과 만족도가 동시에 떨어진다고 합니다. 잘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엉키는 거죠. 그래서 요즘 저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냥 하려고 합니다.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고, 멋지게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고,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. 그러면 이상하게도 일이 더 이어집니다. 멈추지 않게 되고, 포기하지 않게 되고,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. 예전에 저는 큰 변화를 원했습니다. 지금의 저는 작은 반복을 원합니다. 매일 조금 걷기, 매일 물 한 컵 더 마시기, 매일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. 이 정도만 해도 삶은 생각보다 잘 굴러갑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나는 이미 생각보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. 이걸 깨닫는 순간 삶이 갑자기 화려해지지는 않지만 대신 조용히 단단해집니다. 예전에는 잘 산다는 게 조금 더 많이 가진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. 조금 더 안정적이고, 조금 더 인정받고, 조금 더 남들 보기에도 괜찮은 모습. 그래서 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바쁘지 않은 하루,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, 괜히 나를 미워하지 않는 밤,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의 에너지를 쓰지 마라. 이 문장을 보며 저는 제 하루를 떠올렸습니다.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.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,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,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, 그런 생각을 하느라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주 놓치고 있었습니다. 지금 밥을 먹는 일, 지금 숨을 고르는 일, 지금 해야 할 작은 일 하나, 잘 사는 기준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큰 성공이 아니라, 큰 박수가 아니라,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.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. 오늘 내 몫의 역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. 그 문장을 읽고 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. 나는 늘 내 몫보다 더하려고 했고,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. 그런데 내 몫만 해도 이미 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낸 것,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저는 잘 살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.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. 오늘 나는 덜 힘들었는지, 오늘 나는
나를 조금 더 아껴줬는지,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잘 산 날입니다. 그래서 요즘 저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. 대신 덜 힘들게 살려고 합니다. 예전에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.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, 조금 더 버티면 인정받을 거라고,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돌아보니 그 조금 더가 끝이 없었습니다. 조금 더 잘해야 하고,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,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하고, 그 사이에서 지금의 나는 항상 미완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을 내려놓았습니다. 나는 잘 살고 있는가? 대신 이런 질문을 합니다. 나는 오늘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가? 나는 오늘 나를 조금은 이해해 주었는가? 이 질문을 저를 앞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제 옆에 앉게 합니다. 예전에는 삶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제는 삶을 잘 버텨내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잘 운영하는 사람은 늘 단단해 보여야 하지만 잘 버텨내는 사람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.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.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이미 수많은 날을 지나왔구나. 기쁘지 않았던 날도 있었고,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아팠던 날도 있었고, 괜히 스스로를 미워했던 밤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만하면 잘 살아낸 삶 아닐까요?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 제가 오래 붙잡고 있었던 문장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. 남의 기준을 빌려 살지 말고 내 마음이 덜 상하는 방향을 선택하라는 거. 그 말을 조금 늦게 이해했습니다. 이제는 잘 살기 위한 선택보다 덜 아픈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. 덜 비교하고, 덜 걱정하고, 덜 자책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눈부시게 멋진 하루는 아니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. 오늘도 큰 성과는 없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오늘도 남들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.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좋겠습니다. 요즘 당신은 어떤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? 그리고 그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? 천천히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